알펜시아는 털어넘기려고 하고 최문순 도정이 우리 강원도민에게 빚을 도대체 얼마나 넘겨버리고 이제 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또 어떻게 이거를 다 갚아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레고랜드, 저도 한때 그 성공 기원을 그 누구보다도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곧 뭐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현재 빚 2천억 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거 아니면 도대체 아니라고 누가 한번 말 좀 해보라. 은행 빚 2천억 원이 지금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레고를 열어서 이제부터 돈을 벌어서 갚아 나가면 될 거 아니냐? 제 생각에는 우리 살아생전에 그 빚을 다 갚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펜시아는 더합니다. 이제 알펜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는 마당인데도요, 여기에 총 들어간 돈이, 공사비가 1조 7천억 원이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매각 대금이 얼마냐? 7천억 원입니다. 그냥 1조가 그냥 다 날라갔어요. 그러면 7천억 원 받아서 그거는 빚 갚는데 쓸 수 있냐? 그 중에서 콘도나 골프장 회원권으로 또 3천억 원 안고 가야 돼요. 결국은 지금 현재 1조 3천억 원이 또 증발해버렸다. 레고랜드까지 합치면 1조 5천억 원. 이거는 뭐 그냥 말만 하면 뭐 1,000억, 2,000억, 뭐 1조 뭐 하니까 이제 감이 없어졌어요. 내 돈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민간 기업이 이렇게 빚을 졌으면 그 기업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벌써 부도 났을 겁니다. 근데 강원도니까 그냥 무조건 괜찮을까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빚잔치의 진실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이제부터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오늘 이 패널로 나오신 분들 정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나오셨을 겁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우리 강원도의원을 대표해서, 또 춘천시의원을 대표해서, 시청에 이런 거를 담당했던 국장을 대표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학계를 대표해서 우리 박사님까지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이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강원도 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좋은 도시, 그리고 맑은 도시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청에도 보니까 경제관광국이라고 하는 곳에 있더라고요. 그런 아름다운 도시에 빚이 많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춘천시청의 경제관광국 국장님을 지내셨던 최강용 전 국장님께서 토론 사회를 맡으면서 토론회를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최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 토론회는 정책문화연구소 이사장이신 김진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의 대형 장기 프로젝트인 레고랜드하고 알펜시아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아주 유의미한 이런 자리를 주최해 주신 김진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양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나오신 각 패널 분들께서 각자 준비하신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발표를 하시고 끝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레고랜드와 알펜시아에 대해서 일단 개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고랜드하고 알펜시아 하면 그 삼가닥 있지 않습니까? 막 삼가닥이 막 어지럽게 얽혀 있잖아요. 반사적으로 그 삼가닥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큰 제목을 레고랜드 플러스 알펜시아는 안마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레고랜드를 말씀드리자면 개요하고 그 다음에 시대별 정책 변화 과정 주요 추진 일지는 시간의 제약도 있고 뒤에 또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선 주요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레고랜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착공식만 3번을 했습니다. 처음에 기공식을 했고 또 다리를 놓는다고 해서 또 그것만 별도로 띄워놔서 또 착공식을 했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또 착공식을 해야 되겠는데 명칭을 다 써버렸으니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착공보고회라는 걸 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착공보고회라는 명칭을 듣고 이 착공보고회라는 이 낱말이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착공식도 그 3차례나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개장을 6차례나 연기를 했습니다. 그 개장을 6차례 연기하는 와중에 저희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일본 나고야 레고랜드가 우리보다 5년 빠르죠. 우리가 내년에 개장을 하니까 2017년 3월에 이미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춘천 레고랜드는 우리 춘천 시민은 물론 뭐 강원도민 또 대한민국 어린이들한테 양치기 소년이 된 거 아닌가. 처음에 이 레고랜드가 개장 목표 시기가 2014년도였습니다. 그때 2014년도 당시 그 초등학생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지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도 이제 그 종합행정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레고랜드가 검토는 2007년부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0년부터 쭉 무슨 그 투자 파격을 받고 MOA를 체결하고 본 협약도 체결하고 각종 용역도 발주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2014년 11월에 착공식을 하는데 착공식을 목전에 두고 그 대규모 이제 선사 유적지가 이제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제서. 그럼 그동안 뭐 했냐 이게요. 그동안.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행정에 있어서 그동안 뭐 전문가 그룹 회의도 수차례 했을 테고 또 도청 내 문화재 관리 부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관계 부서들 회의도 수도 없이 했을 텐데 왜 이런 게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고 그 발견되지 않다가 기공식을 목전에 두고 대단히 그 선사 유적지가 발견이 돼서 레고랜드를 더 이상 진행을 하네 못하네 이런 상황에까지 진행했는가. 아직까지 뭐 문화재 문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 행정의 어떤 난제다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레고랜드가 너무 이제 장밋빛 기대로 부풀어 있다 보니까 현실 통제력을 잃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재원 조달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
그 재원 조사 계획이 그냥 없이 뭐 전혀 없진 않았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조사 계획 없이 사업을 마구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는 뭐 외상공사 방식을 택한다든지 또 갑자기 뭐 주변 부지 땅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사업 자금으로 되겠다든지 갑자기 주변 부지 땅이 팔립니까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또 특정 사업자한테 우선 매수권을 준다든지 또 협상권을 부여한다든지 이래서 또 뭐 그 내부에서 특혜 시비 논란이 불거지고 하여튼 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사업이 진행되다가 2008년 말에 이제 총괄개발 협약을 맺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꼬를 트나 싶었더니 이 이제 협약 과정에서 지금 뭐 도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그 임대 수익이 강원도 임대 수익이 대폭 10% 아니 10배 이상 아니죠. 30.8%에서 3%로 임대 수익이 그 축소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춘천 기준에서 차량으로 2시간 이내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원리미 독점권을 갖는다. 이런 독소 조항도 있었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러한 중차대한 조항들이 그 도의회의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에 그 동의를 청구하면서 이런 사실들이 다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누락이 단순 실수냐 아니면 은폐적인 누락이냐. 그래서 뭐 하여튼 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까지 했죠. 감사까지 했다가 결국은 하급 직원들만 징계를 받는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컨벤션 센터인데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컨벤션 센터가. 그래서 이게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알펜시아 제2의 알펜시아가 되지 않을까 우리 컨벤션 센터가 편법으로 막 이렇게 카페트레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도 낳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앞으로 이제 의회라든지 또 시민단체라든지 또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 집행기관을 감시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 남은 과제인데 그래서 검증 포인트 몇 개를 좀 짚어보면 강원도가 최초에 발표한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뭐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한다. 근데 저는 이게 산출 근거가 과학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근거는 2014년도에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수요 예측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조사명은 제가 모르겠는데 두 가지 과학적인 조사를 해서 산술 평균을 냈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이때는 개장 목표가 201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개장 첫 해에 180만 명이 온다. 그 다음에 15년 후에 가장 최대치가 오는데 그게 188만 명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게 있고 또 그 자기네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레고랜드 코리아 측에서도 개장 직후에는 150만 명이 올 거다 이렇게 예상한 그런 지표들이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은 조금 그 허수 아닌가.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세계에서 8개인가 9개 레고랜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추이를 확보하려면 이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레고랜드의 그 연도별 입장객 추이 이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강원도는 제가 알기로는 이 데이터가 없어요. 도의엔 당연히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확보해야 객관적인 입장객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레고랜드 코리아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문제인데 일자리가 9,000개가 창출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기네 편 레고랜드 코리아 채용 계획을 보면 1,600명입니다. 1,600명.
그 중에서 정규직은 200명. 이렇게 이제 이게 장밋빛에 불과하다 하는 거를 여실히 증명해주는 그런 지표들이 되겠고요. 또 레고랜드에 대한 경쟁력을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세계 테마파크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테마파크를 총망라해서 탑 25를 선정을 합니다. 탑 25. 근데 이게 최근 자료는 아닌데 근데 어쨌거나 탑 25 중에 현재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레고랜드는 한 개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자료 보시면 롯데월드, 우리나라 롯데월드가 14위, 에버랜드가 15위 이렇게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 레고랜드 경쟁력도 우리가 무공표를 좀 붙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멀리 의무사항 이행 여부하고 훈련센터 훈수 방지 대책은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아시아 번역에서도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먼저 했고 우리가 2022년이고 2023년에 중국 상하이가 레고랜드를 또 개장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위협적인 게 세계 최대 규모랍니다. 그럼 우리나라 바로 이웃한 남쪽의 일본, 북쪽의 중국 이렇게 또 최대 규모라고 하니 이거는 강원도하고 춘천시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레고랜드가 전지전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모산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알펜시아 리조트 말씀드리면 아까 김진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1조 6천에서 7천 이게 이제 2004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2004년도 강원도 1년 예산이 1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1년 살림살이가 몽땅 여기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규모인데 이걸 얼마나 허술하게 했느냐 하는 걸 이제 우리 심상훈 의원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실패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대표 사례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추진경이나 주요 쟁점, 검증 과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게 심상훈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심상훈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럼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이 두 개 프로젝트가 이렇게 남마처럼 얽히고 설킨 이유가 뭐냐 도대체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 두 프로젝트 공통점이 대형 장기 프로젝트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장들한테는 표심으로 직결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매력 있는 사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과주의에 몰두해서 추진 과정에서 적법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합리성 등은 다 무력화된 거 아닌가. 또 하나는 집행기관을 이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의회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당이 원팀을 주창하면서 그 논리에 매몰되다 보니까 공공이익보다 정당 이익을 앞세우는 너무 정파적 의정 활동의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교훈 삼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렇게 선출된 권력이 짬짬이가 돼서 특수기관차처럼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권자한테 넘어온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는 선출될 권력을 권력 개념으로 보지 말고 우리 일반 주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주권자로부터 주권을 이양받은 피주권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주권자로서 피주권자에 대한 통제를 법적이든 제도적이든 현실적이든 통제를 강화를 하는 방안을 이 주권자들, 주민들 스스로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마치고요. 다음 토론 해주실 분은 이제 우리 춘천시의 지역경제, 문화, 관광, 또 도시계획 등 시민들 일상하고 밀접한 분야에서 아주 맹활약하고 계신 분입니다.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정경욱 의원님께서 레고랜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춘천시의회 정경욱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할 내용은 춘천시 중도섬에 위치한 지금 현재 레고랜드가 들어서는 그 부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이제 밝힌 게 2011년도입니다. 무려 10년 만에 개장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도 이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시각으로 볼 때 장밋빛 그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레고랜드 개장에 불러올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도민의 혈세 낭비라던가 그리고 유적 파괴 또한 외국계 회사와의 불공정 계약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강원도의 모 경제연구소가 발표를 했습니다. 강원도 사업 중에 징빙 행정 사업을 5개로 선정을 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는 레고랜드 사업하고요. 그리고 알펜시아 매각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사업들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레고랜드 사업에 강원도와 그 최문순 도지사의 이제 수업 사업인 것은 다 아실 텐데요. 춘천 시민이 이 사업을 찬성했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효과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강원도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도민들은 그 이야기를 믿고 지금까지 지켜보았던 것인데요. 지금 이 사업들은 사실 도민의 혈세로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총 사업비를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하면 5,270억 원 중에요. 영국 멀린사가 4,470억을 투자하고 또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800억을 이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멀린사가 대부분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 이게 빚이라는 거예요. 지난 2018년도에 강원도 이제 멀린사와 NDA 체결을 할 때 일부 계약 내용 중에요 좀 문제가 드러난 게 있었습니다. 레고랜드 건설에 사용될 그 약 2,600억 원의 예산 중에 멀린사가 1,800억 원을 부담하고요. 강원도가 800억 원의 또 사업비를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 누가 최초 공개한 임대 수익률이요 30.8%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10배 축소된 단 3%의 임대 수익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MDA 협약을 이제 체결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보더라도요 외국 업체의 퍼주기식 그 전형적인 불공정 계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심사화 도 의원님께서도 이 같은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를 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또 몇 가지 독소 사항들을 또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도의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강원도가 부지를 헐값에 팔아서 레고랜드를 지어주고요. 그리고 또 운영은 멀린사가 독점하게 되는 이런 편파적인 그 불공정 거래가 결국에는 부작용이 이제 생기는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협약 내용 가운데 정말 가장 황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료 한 푼도 내지도 않고요. 그리고 레고랜드 부지를 기본 50년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차후의 협의에 따라서
연장 옵션으로 또 50년을 사용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100년을 무상 임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참 어이가 없긴 한데 이런 내용 때문에 레고랜드 사업을 중단하라고 하고 또 철회하라고 또 요청하는 것이 아마 아시겠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에 좀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좀 큰 파장을 좀 불러일으켰던 게 있었는데 한중 문화타운 있죠. 네, 그것도 청원 게시물에도 올라가 있었고요. 뭐 어떻게 됐는지 강원도 시책이 계속 국민청원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은 그 수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개장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장을 한다 안 한다가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개정에 따른 그 지역 경제 파급 효과와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 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연간 매출 400억이 손익분기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 연간 매출 400억 미만일 경우에는 모든 수익은 강원도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고요. 네, 멀린사가 다 가져가는 그런 구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도가 이제 특혜가 아닌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합법적인 계약이라고 또 이렇게들 답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약속된 수익률을 보니까 연 매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400억 미만이면은 이제 강원도가 가지고 오는 수익은 제로입니다. 그렇지만 600억 원 미만일 때는 수익률이 8%고요. 그리고 600에서 800억 원 미만일 때는 수익률을 12%까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보기는 하지만 과연 춘천에 있는 테마파크에 연간 수백만 명이 관광객들이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또 제기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어 있지만은 강원도가 레고랜드 주변 부지를 개발을 하면 연간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DI가 그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요, 2016년에 개장을 목표로 했을 때, 그랬을 때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 주최 측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는 확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저희 시의회에서도 레고랜드 공사 현장을 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했을 때 그 중도 개발이 맡은 그 테마파크 부지가 있는데요. 그 주변 토지는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강원국제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라고 해서 크게 이제 파장이 있었고요. 이 사업도 사실 역시나 의혹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 사업비가 1,490억 원 중에 894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혈세 낭비가 아니냐 해가지고 동의뿐만 아니라 우리 춘천시 시민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또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 컨벤션 부지 매입비가 490억 원이 올해 도의회 제2차 추경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컨벤션 부지에다가 레고랜드 주차장을 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부지 땅을 보면은요, 4년 전에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에 59억 원에 팔았던 땅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현재는 그 땅 값이 지금 499억 원을 들여서 대사는 그러한 것을 놓고 중도개발공사의 이제 적자를 좀 메꿔주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난 20일이었습니다. 그 레고랜드 테마파크 성공 개장과 지역 상생 발전 심포지엄이 개최가 됐었거든요.
뭐 참석자들이 뭐 이제는 발목 잡기가 아닌 힘을 모아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물론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지만 강원도가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많은 의혹과 의문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긴 아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심포지엄에서 말하는 지역 상생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협약서에서는 그 현지인 고용에 대한 어떤 명확한 비율도 없고요. 그리고 조항도 없어요. 그리고 강제성도 없기 때문에 이 고용 창출이나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과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인가 조금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내년까지 1,200명에서 1,600명까지 인력 채용을 하겠다라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춘천시의 많은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 건 알바 자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알바 자리보다는 정직원으로 또 채용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확대시켜 줄 것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바라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개장을 못해도 걱정이고요. 개장을 해도 걱정이고요. 산 넘어 산인 것 같은 이 레고랜드 사업은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 대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해주실 분은 그 언론 매체에 종종 출연하셔갖고 레고랜드나 알펜시아 같이 굵직굵직한 우리 강원도동 현안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고 속 시원하게 지적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 대표이신 심상아 도의원께서 알펜시아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동해 출신 심상아 의원입니다. 먼저 레고랜드에 대해서 정경록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제가 도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의 감시가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지사를 잘 선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토론회에서 이제 발언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이 정치문화연구소 김진태 이사장님과 또 연구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강원도 채무가 2020년 기준으로 1조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가계부채가 22조가 넘었습니다. 강원도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도의회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 강원도 집행부는 도대체 어떻게 살림을 살았는데 이렇게 강원도가 부채 허덕이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강원도의 이제 집행부가 무리한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알펜시아의 이제 그간의 성과와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그간의 문제점을 몇 가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강원도의 위치는 어디일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실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돼 온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강원도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끌어난 계기가 저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삼수를 하는 동안 우리 강원도는 모두가 153만 강원도민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고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SOC도 확충이 되고 많은 발전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동해까지 KTX가 뚫리는 일을 정말 이런 일이 성사되기까지 우리 가까이 계시는 김진태 전 의원님, 지금 이사장님께서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는 이런 계기가 없었다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은 우리에게 이제 너무나 소중한 강원도 발전의 일대한 일대의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평창 알펜시아는 평창 올림픽을 반드시 이제 성공시켜서 강원도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우리 153만 강원 도민의 의지가 응축된 곳이기도 합니다. 알펜시아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알펜시아 조성 당시부터 많은 우려가 이제 제기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알펜시아 조성을 추진했던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이제 성사시켜야 한다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어서 이광재, 최문순 민주당 도정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부터 알펜시아를 강원도의 이제 골칫덩어리로 취급을 했습니다. 알펜시아를 정상화하겠다는 또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그때 이제 민주당은 이제 야당으로서 알펜시아를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무관한 이제 골칫덩어리로 취급을 했지만 결국 강원도는 알펜시아를 내세워서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었고 성공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많은 우려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을 밀어붙인 결과 2021년 오늘까지도 우리 강원도 재정 건정성을 지금 발목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야당으로서 알펜시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알펜시아 매각을 약속을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각에 실패하고 사실 질질 끌고 있습니다. 알펜시아는 지난 10년간 이광재, 최문순 도정의 장밋빛 약속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도 잘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나라당은 강원도에 이제 핏덩이를 사실 남겼습니다. 본인들은 그렇지만 본인들은 민주당의 이제 이광재, 최문순 도정은 강원도의 핏덩이를 이제 해결하겠다는 주장으로 지난 10년간 우리 강원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 취임 당시에 알펜시아 문제를 1순위로 당장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임기가 사실 1년도 지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알펜시아의 골칫덩어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매각한다고도 발표를 했는데 정부는 사실 묵묵부답이고요. 또 외자 매각을 한다고 했지만 외자 유치는 사실 늘 틀어졌습니다. 알펜시아를 8천억 원에 이제 사겠다는 맥켄리사가 있습니다. 근데 맥켄리사는 보증금 15억 원을 못 내갖고 이제 계약이 또 어그러졌고요. 그런데 강원도는 오늘 갑자기 알펜시아를 수의 매각이 아닌 공개 입찰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개 입찰은 4차까지 계속 이제 유찰이 되었고요. 도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다시 또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공개 입찰로 전환한다고 이제 말을 이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민주당 도정 11년 만에 5차 입찰에서 매각이 이제 성사되는 것으로 이제 보였습니다만, 그랬더니 이번에는
해당 회사와 사전에 입찰 담합 정황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한 개의 기업이 두 개의 회사인 것처럼 입찰을 해서 공개 매각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매각을 이제 발표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최문순 지사께서 국제평화도시 개발계획이라는 이제 생뚱맞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국제평화도시의 부지는 35만 평입니다. 이것을 KH 강원 개발에 매각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비추게 되거든요. 결국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 한마디 없이 이런 결정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도의회를 무시하거나 강원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한 개의 기업이 두 개의 회사인 것처럼 입찰을 내서 공개 입찰을 성사시키는 과정을 강원도가 방조하거나 또는 종용하거나 또 사전에 인지했다면 이것은 업무상 외행이라든가 그 업무상 공범의 이제 중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심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알펜시아 매각에 있어서만큼이라도 정말 좀 정당한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된 절차로 매각을 추진을 하고 매입 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주기라도 한다면 저희 강원도는 또 다른 부작용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부작용의 피해는 강원도에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게 될 피해라는 것을 저는 제시사께서 좀 알아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최문순 지사가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강원도가 사전에 인지했던 사항은 도대체 무엇인지, 또 법적 절차를 어기고 추진한 일은 있었는지, 사실 이런 관계를 사실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습니다. 제가 표를 조금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펜시아 사업 계획 및 현황표를 보게 되면요, 우리 김진택 이사장님께서 이런 자료 없이 다 말씀을 또 담아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조 6,836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 기간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지구별로 보면 A지구, B지구, C지구가 있는데 이 C지구의 스포츠 파크 지구의 스포츠 시설은 제외한 모든 유유 이 부지까지 우리가 이제 7,100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펜시아 진행상은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주재 발표하시는 국장님께서도 또 말씀을 드렸고, 알펜시아 매각에 따른 이 문제점을 보게 되면 8천억 원에서 7천억 원대로 매각 대금이 1,000억 원이 이제 1,000억 원이 이제 감액된 사유가 지금 불분명한 겁니다. 이거를 4월 18일 강원도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1,000억 감액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절차가 가져가 있는 것입니다. 이 1,000억이라는 것은 153만 강원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원도 개발공사 공기업에서 이런 절차를 했다는 것,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해서 강원도민들이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도 강원도 개발공사 또 강원도에서는 아직까지도 무모부답입니다. 두 번째는 공기업 경쟁은 2개 이상 기업이 입찰 시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납찰자인 KH 강원개발 주식회사 외에 나머지 입찰 기업에 대한 설명과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같은 기업의 같은 회사라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면 아니다라고 강원도에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맞다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기획조정실의 이제 기조실장으로부터 KH 필립스 그 관계사 두 곳이 참여한 것이 맞느냐라는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시 그 사회 단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거기에 심대한 하자가 발생됐다 그러면 아마 검찰로까지 간다고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매수 기업인 KH 이제 필룩스에 대한 기업체 평가와 직원 고용 승계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큰 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그 1조 7천억짜리가 7천억에 매각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 7천억을 과연 그 KH 필립스 이거는 모기업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자회사인 KH 강공개발에서 그만한 재원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나오는 8천억하고 7,100억도 헐값이라고 하는데요. 이 헐값이라는 이야기는 야당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또 강원도 의회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최문순 지사께서 1조부터 1차, 2차, 3차, 4차 공개 입찰 수의계약 1차, 2차까지 해갖고 8천억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8천억 이하의 헐값에는 매각하지 않겠다. 그때부터 헐값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000억이 더 내려갔으면 더 많은 헐값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 지사께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설명이 없었어요. 그렇고요. 그 KH 필룩스의 이제 특수 목적 법인인 KH 강원 개발에서 우리 정말 그 강원도를 위해 경제에 이바지할 기업인지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 알텐시아의 이제 직원이 한 430여 명 됩니다. 고용 승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용은 안정적인지 이런 것도 다 담아서 입찰에 그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 제외하고 공개 매각이라는 그 핑계하에 최저가 그 입찰을 지금 진행한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걸 또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나가게 되면 KH 강원 개발이 7,100억에 매각하고자 하는 알펜시아 A지구, B지구, C지구 이외에 그게 149만 평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면 그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변 부지 개발권을 강원 KH 그 강원 개발에 그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거든요. 사실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문순 지사가 6월 24일 날 그 입찰 결과 발표를 할 때 주변 부지 35만 평을 국제 평화 도시로 개발하겠다라고 그 발표를 하셨어요. 누가? 지금 알펜시아를 인수하려는 KH 강원 개발에 그 매각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35만 평은 총 10만 평은 우리 강원도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만 평은 다양한 분야의 그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떤 조건에 그 협의가 있었는지 그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국제평화 도시를 할 때 1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 1조 원은 모기업인 KH 필룩스입니다. 필룩스에서 국제평화 도시에 1조 원을 투자해갖고 여러 시설을 이제 그 조성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 뭐 계획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지금
주변 그 평창의 주변 부지까지 다 7,100억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당원 그 우리가 운영하는 알펜시아 A, B, C 주만 들어간 거지 이것도 좀 불분명한 이런 지금 매매 그 거래라는 것이고요. 이런 의혹을 저희 강원도에서 지적을 했었고 그 지적 사항 중에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마 그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마 접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던 것을 주요 문제점을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짚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평화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에 이제 진정성이 있는지 이게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 날 알펜시아 내각 최종 그 낙찰 발표와 함께 최무순 지사께서 국제평화도시 조성 관련 알펜시아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의회에는 저도 24일 날 국제평화도시라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강원도 의원 여야 할 것 없이 46명은 다 바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지사가 이제 대규모 개발 계획을 위해서 KH 강원 개발에 알펜시아 인근에 추가로 매입하려는 땅 35만 평 중에 10만 평은 또 말씀드렸던 강원도 부지로 알려지고 있고요. KH 그룹주가 최종 그 협약 체결도 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1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것도 지금 그 우리 그 알펜시아 내각에 대한 지금 그 문제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KH 강원 개발의 이제 모기업인 KH 필룩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H 필룩스는 KH 그룹의 이제 사실 모기업입니다. 자회사 중에 이제 코스피에 상장된 이제 핵심 주력 기업인데요. 여기 이제 KH 필룩스가 있고 IHQ 사실 이 기업 모두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연속 당기 순이익이 연속 그 당기 순이익이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그리고 KH 일렉트론이라는 또 회사가 또 있습니다. KH 일렉트론은 2019년부터 2020년 2년 연속 당기 순이익이 사실 계속 이제 적자 상태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한 이런 그 재무 구조의 상태에서 7,100억 원의 이제 매각 대금 또 24일 그 기본 협약식에서 발표한 1조 원의 투자금은 과연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사실 이런 것도 또 저희들이 지금 깊게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100억을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알펜시아는 정리가 될까라는 게 지금 저로서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그 인사 말씀 중에 우리 김진태 이사장님께서 뭐 해도 한 4,500억 정도 채무를 가지고 있다. 1조 원은 사실 내버렸다.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표를 보고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매각을 8천억 이상에는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의회에 보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7천억으로 1,000억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강원도의회도 몰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야 정말 그 행정이 저렇게 해도 될까라는 걱정을 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7,100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지금 8월 23일 날 최종 계약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7,100억에 매각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차입금을 다 받으면 7,732억 받으면 딱 정리가 됩니다. 근데 정리가 안 돼요. 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회원권 반환금이 2,593억입니다. 이건 뭐 건도 회원권도 있고 여러 뭐 골프 회원권도 있고 이걸 저희가 줘야 돼요. 7,100억에서 이걸 주게 되면 차입금 중에 저희들이 그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4,507억밖에 안 됩니다. 결국 우리 강원도는 7,100억에 매각을 하더라도 3,225억이라는 그 차입금이 남게 됩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3,225억을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뭐 상환을 하겠습니까? 정말 1년 후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정말 훌륭한 우리 지사님께서 오셔갖고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 강원도 그 개발공사는 파산이 될 것이고요. 우리 강원도 부채는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을 정말 증명하는 이 자료입니다.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7,100억을 8월 23일 날 최종 계약을 할 때 그러면 지금 계약금이 그 입찰 보증금이 한 35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5% 들어왔는데요. 이 돈이 다 안 들어온답니다. 얼마가 들어오냐? 7,100억의 10%만 들어오면 계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계약자로서의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 7,100억의 그러면 그 710억이 들어오겠죠. 710억이 들어오고 나머지 돈은 언제 입금될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원도 의회 업무보고 중에 기조실장으로부터 나머지 금액은 언제 그러면 계약금이 언제 들어오느냐 최종 금액이 잔금은 언제고 중도금은 언제고 계획이 있느냐 답변 못합니다. 강원도 개발공사 이만희 사장으로부터도 조사기 맞겠다 라는 그런 추상적인 답변만 하지 이 금액을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심을 지나서 의혹을 있다는 것이죠. 모든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강원도 행정은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153만 강원 도민들께서 우리 강원도 행정의 잘못된 점을 좀 더 지적하고 강원도가 정말 바르게 잘 갈 수 있도록 힘을 좀 같이 해야 될 그런 절체절명이 지금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우리 김지태 이사장님과 우리 정치문화연구소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강원도 발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강원도가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사위 의원님 아주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이 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핵심 메커니즘인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신 고경훈 박사께서 강원도 부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강원도의 지방 재정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동사연구소 김진태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요즘 굉장히 날씨가 더워서 오늘 출천도 36도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체감 온도를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 굉장히 사실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객관적인 팩트와 사실을 통해서 이 강원도의 지방 재정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으로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기 전에 올 상반기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장 많은 청원 건수가 올라온 안건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차이나타운입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차이나타운, 정식 명칭은 한국문화타운이라고 그러죠. 이 사업의 추진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67만 건이 올랐더라고요. 2위가 한강에서 실종된 그 대학생 사건 해결하는 청원이 두 번째로 52만 건이 올라온 것인데, 이 차이나타운, 즉 한국문화타운에 대해서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반대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의지를 통해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사업 중단이 결정된 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세 분이 발표해 주신 알펜시아라든지 레버랜드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정말 밀실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 결과가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가 해결해야 될 굉장히 어떤 짐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발제를 통해서 현재 강원도가 처해 있는 지방 재정의 어떤 위상, 현재 포지셔닝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숫자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지루하고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한번 강원도의 현재의 지방 재정의 위상이 어떤 상태인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해서 공공기관, 공기업은 망할 일이 없으니까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와 적자가 누적되면 여기만 문을 닫게 되고 부도가 나고 하겠지만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무슨 걱정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지방 재정이 자꾸 부채가 쌓이게 되고 적자가 누적되게 되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기니 중요하게 사용돼야 될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민간 기업에서 부채가 늘어나고 적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방 재정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책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임성이 그런데 강원도의 재정에서 과연 지켜지고 제대로 이게 준수가 되느냐, 민선 5기, 6기, 7기를 거치면서 저는 그런 책임성이 점점 약화되고 이런 책임성의 원칙이 무너지고 책임성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서 강원도의 지방재정이 현재 이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그렇게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재정에서 제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강원도 재정이 과연 건전한가? 그리고 두 번째, 강원도 재정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세 번째, 강원도 재정이 과연 계획적으로 집행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원칙에 의거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건전성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이제 통합 재정 수지, 쉽게 얘기해서 수입 마이너스 지출입니다. 통합 재정 수지를 봤는데 2019년 기준입니다. 19년 기준 때 전국 평균이 1.9%입니다. 그리고 시도 그러니까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전북 이런 도의 평균은 이거보다 더 높은데 강원도는 마이너스 4.6%입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4.2%가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채무 부채 관리의 필요성이
준비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강원도가 그런 노력을 얼마나 경주를 하였는지 그 부분이 이제 의문입니다. 더 심각한 게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이제 세 분께서도 발표를 해주신 내용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서 특히 심각한 게 공기업 부채 비율입니다. 공기업 부채 비율이 2018년도에는 211%였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는 1년 사이에 285%로 늘어났습니다. 아마 작년도 통계는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은 작년도 2020년도는 이거보다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285%의 부채 비율이라는 게 전국 평균 얼마나? 전국도 다른 공기업은 높은 거 아니냐? 물론 높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약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국 평균이 34%, 강원도 285%입니다. 부채 비율. 그러니까 이 정도의 부채 비율이라면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부채 비율이 이 정도가 된다. 자본금을 이렇게 잠식했을 정도면 아마 당장 문 닫아야 되겠죠. 그러나 공기업이니까 여러분 혈세가 투입되는 이 공기업은 그래도 살아남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좀비 기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 원인이 강원도 개발공사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이 하락해서 자본금이 감소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부금이 증가 때문에 이런 원인이 야기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 알펜시아 받는 부채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 알펜시아 시설을 분양하고 또 여러 가지 부채 비율을 감축하려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여기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심의원님이라든지 또 그 국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노력들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그런 통계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정의 효율성 측면입니다. 효율성 측면인데 지방 보조금이라든지 출자 출연 전출금 같은 그런 외부 자원을 이렇게 동원해서 지방 재정의 효율성을 추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지방세 수입 비율이 18.9%입니다. 전국 평균은 몇 퍼센트냐? 전국 평균은 24.5%거든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방세 수입 비율이 강원도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2018년도에 19.3%보다도 감소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뭐 죄송한 얘기지만 강원도 차원에서 이렇게 지방세 세수 합충을 통해서 재정을 좀 더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통계치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 관리 지금보다 더 충실히 잘 하셔야 된다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정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외 수입이거든요. 세외 수입, 여러 가지 사용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방 재정을 확충시키는 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외 수입 비율마저도 전국 평균 4% 정도 되는데 강원도는 거기에 못 미치는 2.6%, 2.7%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더 마른 수건이라도 줄자라는 그런 효율성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계획성 측면입니다. 계획성. 재정의 이제 계획성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5년, 10년, 15년 후에 강원도의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자체 수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지출 관리는 어떻게 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미래에 쓰는 가계부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재정 계획 반영률이 재정의 계획성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표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재정의 반영률이 103.4%입니다. 100% 넘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100에 100%가 되게 좋은 겁니다. 이게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체계적인 재정 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100%에서 벗어났어요. 전국 평균은 몇 %냐? 101%입니다. 강원도는 103.4%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많이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재정이 계획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재정이 어렵고 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의구심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계획성도 제대로 반영이 못 되고 있고 한마디로 중기 재정 계획이 현실성 있게 수립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재 강원도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어렵다는 건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겠습니다만은 특히 강원도는 재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미리미리 사전 예방하고 위험 발생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자 출연 기반 및 공격에 대한 부채 관리 이제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특히 이동 부채에 대해서도 관리를 엄격하게 해서 강원도의 IMF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오늘 이렇게 세 분이 말씀해주신 레고랜드라든지 또 알펜시아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부채, 이 부채를 어떻게든지 근본적으로 탕감을 해야 되는데 탕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강원도의 재정 분권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 분권을 지금 현재 8대 2의 지방자치, 20% 지방자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현재 우리의 재정 분권의 정도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문재인 정권에서 30%까지 높이고 궁극적으로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은 그 이제 공약이 빚공짜 공약으로 끝나버린 상황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분권을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은 당장 코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방법이 중앙정부부터 교부세를 더 많이 끌어오고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부세 보조금을 끌어오는 건 결국은 단체장의 능력이고 단체장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지사님 모셔서 공무원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여러 가지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강구하고 국고보조 사업도 공모 사업도 열심히 응모해가지고 예산을 확충해서 이제 그걸로 이 재정 위기를 타개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더더욱 내년에 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예상된 시간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우리 패널분들께서 아주 열띤 그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넘겨드리나요? 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받겠습니다. 저는 마이크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목소리가 뭔가 커서 죄송합니다. 저는 중도유적 국민 감시단 단장 맡고 있는 무덕 박은태입니다. 제가 지금 뒷코시를 하는 것은 바로 중도인데요. 중도의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왜 발굴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참 무감이고요. 저도 사실은 대구에서
지금 생활하다가 체육회의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다가 그래서 다시 중도가 유음해서 제 논문에 대해서 필요해서 지금 와서 작년 5월 17일부터 9월 1일 날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무실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민단체라고 해서 특별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아마 교회에서도 지금 현재 소떼가 왔던 5월 7일 날 강원도 의회에서 소떼가 왔고 거기에 현수막들이 붙여있던 주차장 부지에 대한 돈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청동기 유적지가 대다수가 있는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신석기 유적지도 있습니다. 네, 그거 답변해요. 그 신석기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왜 솔직한 심정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했던 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보다 먼저 현실적으로 발굴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신석기 유적지가 있는데도 신석기 유적지를 덮고 거기에다가 컨벤션다 부지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아무도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순간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상한 활동을 지금 당하고 있고 또 하나 더 제가 돈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소문이 나는데 그런 사실도 없는데 윤비어가 심각하게 김지태 이사장님의 누명을 듣고 싶습니다. 해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석기 유적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마 오늘 주제는 알펜시아하고 레고랜드인데 아마 단장께서 하시는 것도 레고랜드 속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도의 비행이 심상호였습니다. 아마 속대 서로 같이 오셨을 때, 소 몰고 오셨을 때 아마 인사를 나눈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정덕기 유적 보존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의 회로를 지켜보면 저희들이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조성 사업이라든가 또 컨벤션 센터 사업에 있어서 문화재의 마지막 발굴이라든가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그것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컨벤션 센터 예산 또 주차장 사업 부지 예산을 중도유적 보존협의회에서 반대를 하셨는데 그 반대에 최일선에 섰던 도의원들이 국민의힘 11명입니다. 예,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반대하신 의원들이 몇 분 계시는 것도 단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본회의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께서 정파적 결정을 해서 이게 의회를 통과해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힘으로는 중도 유적 보존에 그런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해서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요구사항이라든가 같이 일을 할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의 원내대표실로 오시면 제가 정중히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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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본 토론회하고는 보존협회가 아니라 저희들은 중도유적 국민감시단 정식 사업장을 내고 정식 활동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아까 그 단체하고 반대하는 단체 저 단체들이 때문에 틀렸습니다. 건지수가 지금 현재 정청총에 있는 부분에다가 도굴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금 완전 타산 일정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니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주제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할 문제가 아니라요. BC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거기에 함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하냐는 거죠.
그 주제가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아니 제가 안 좋은 거 구별적으로 알아요. 안 좋은 거 아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하고 진짜 저는 지금 억울하단 말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얻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저한테 제 촬영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압니까? 내 타이밍을 다 끊어놨어요. 그러면 행사를 방해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방해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전달하는 겁니까 지금? 네, 알겠습니다.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자, 저는 저 질문 좀 예. 마이크 좀 있어요. 네. 저 이제 다른 거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경원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재정 그 수지가 굉장히 강원도의 재정 수지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거의 최하위 수준인지 네,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재정 자립도라는 그 측면은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재정 자립도도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그 상황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상화 도의원님 그 발표하신 내용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이 알펜시아 헐값 매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절차적인 투명성이 부족하다. 지금 불법 혐의까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매각 계약이 무효나 취소로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김진태 이사장님께서 그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한 개의 기업이 두 개의 이제 그 기업을 해서 한다 그러면 공정거래법 저는 뭐 법률 지식이 잘 없어서 그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언론 보도 자료를 인용을 해보면 공정거래법 뭐 구조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는 아마 그 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또 법적 사법기관의 법적 조치도 진행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여기 강원 그 평화경제연구소에서 이거 그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결정이 그 판단이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또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강원도 개발 공사의 이제 혐의 또 의혹 이 뭐 하나 가지고는 그 감사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제 감사위원장의 이제 그 답변이 있었는데 더 의혹이 나오면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자체 감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위원장의 말을 그 빌리면 곧 감사가 자체되지 않을까 그 대비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법률 지식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체 수익을 가지고 현재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의 전국 평균을 보면은 2021년도 기준으로 약 48.7%인데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8%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수준이고 17기 시도 가운데서 강원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이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가 전라북도, 또 하나가 전라남도인데 전라북도, 전라남도 재정자립도는 27%대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세 군데 자치단체는 전국
평균 48%에 비해서 20% 이상 낮은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통합재정수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수입 마이너스 지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플러스면은 쉽게 얘기해서 흑자, 마이너스면은 적자인데, 현재 강원도의 문제점은 이 적자폭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 적자폭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재정 건전성에 있어서 이미 노란불 경고등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뭐 한 분 정도만 더. 네, 오늘 저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춘천 비전 21 포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10년 전에 시장 출마를 하면서 사실 우리 이제 춘천 시민들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중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때 이제 선사 차라리 방문을 만들자, 저는 그때 이제 공약을 냈던 부분들인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중도 유족지가 저렇게 이제 출몰이 되면서 아까 뭐 뒤에 분들 이제 흥분을 하시는데, 저는 저분들 입장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미 중도에 그런 유족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도 지금은 이제 고민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추를 잘 묶인 전 예물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뭐 어제 보니까 이미 공정 건물 100%가 좀 다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뭐 혹시 이제 유능한 도지사가 나오고 이제 내년에 정말 국민의힘이 우리 지방 정부를 우리가 이제 접수를 한다거나, 저는 춘천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제 이렇게 된 성격의 저 문제를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 건가? 저는 좀 이 대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절차적인 문제 정말 문제 많습니다. 뭐 50년 또 100년 이런 장기 계약, 그 뭐 거의 노예 계약이 가깝죠. 그다음에 임대 수익도 어디 30% 그냥 3%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부분은 내년에 유능한 도지사가 또 뭐 춘천시정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수정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이제 레고랜드가 좀 알펜시아골처럼 결국은 저렇게 끌고 가다가 저렇게 매각을 하는, 자, 저런 상황이 될 거라고 한다면, 저는 먼저 알펜시아까지 잘 모르겠는데 레고랜드도 저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빨리 저 매물단지를 처리하는 게 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책은 이제 형량의 문제인데 이미 들어갈 비용도 저렇게 많이 투입이 돼 있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세 분, 우리 심상학 부위원님도 그렇고 정경호 시의원님, 우리 지평도에 계셨는데 제 그 의견만 좀 솔직히 듣고 싶어요. 지금 현 시점에 내가 진짜 시장이고 참 이렇다면은 저 레고랜드 그냥 차라리 알펜시아처럼 빨리 처리하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인지, 그래서 저 애물단지를 가지고 이 단추를 꼈는데 어떻게 보면 밑에까지 다 꼈어요. 지금 다 풀어헤치 가지고 뭘 하다 보면은 이 뭐 근본적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판단을 다음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약도 이제 세워야 될 문제 부분들인데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 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강원도 빚인데 이게 빚으로 그대로 남아가지고 정말 애물단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레고랜드 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처방을 한번 해보자. 저는 이런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 분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좀 의견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소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뭐 도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강원도청의 견자 감시를 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이제 절차적인 문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공정과 투명, 이렇게 하는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지금 질문하신 숙제는 우리 1년 후에 새로운 도시사께서
정책과 또 우리 그 활성화 방안을 또 전문가 그룹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강원도의원으로서 제가 선생님께서 하신 질문에 답변 들어오기는 너무 크고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100% 공감하는 바이고요. 신상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의 개인 의견이 사실은 여기서 그다지 지금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레고랜드가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서도 시민들도 상당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애물단지 사업이 될지 나중에 이제 보물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걱정이 많이 앞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참 이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려운 숙제고 이게 캐도남아처럼 명쾌하게 어떤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엎질러진 물인데 지금이라도 강원도하고 춘천시가 머리를 맞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증 포인트 몇몇 핵심 포인트들을 잘 짚어서 이 레고랜드를 어떻게 정말 그 매력 있는 상품으로 키워갈 거냐 이거를 고민할 때지 이거를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는 이미 지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답변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양해해 주십시오. 네. 아까 제가 추가로 딱 한 분만 받으신다 했는데 동시에 한 분이 손을 드셔서 그분한테 기회를 한 분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청년 대표 조직인 한국청년회에서 소속 춘천제시 소속 회장을 역임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도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환주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또 이렇게 중요한 자리 토론회에 또 참석해서 발언 기회까지 주실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김민태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전에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은 우리 변지정 선생님께서 앞에서 좀 해주셨는데요. 좀 더 저도 춘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레고랜드에 대한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의 내용을 듣고 정경욱 시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공급률 95%, 94% 이상까지 진행되는 레고랜드 자체가 현재 나와 있는 많은 문제점과 의혹 자체가 4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저희 강원도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없다라는 말씀과 400, 600억 미만이었을 때 수익이 8%밖에 가져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우리 이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대중매체라든가 국민매체 여러 언론을 통해서라도 춘천 시민과 강원도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점을 다시 번복하거나 다시 무효화시키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 정권이 혹시라도 바뀌게 된다고 하면 다시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서서 저희 변지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간략하게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좀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에는 이 레고랜드 사업이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원림사가 이제 수익을 다 가져가는 그런 이제 구도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강원도가 뭘 하고 있는가? 그런 노력을 좀 보여주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 수익률에 대해서는 제가 합계를 낸 거는 아니고요. 네, 자료에 의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사실은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심상아 도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듯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몇 가지 내용 중에 재협약이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무상임대 기간에 대해서도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그런 구조도 다시 한번 협상이 필요한데 그 협상을 누가 하느냐? 네, 물론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겠지만 다음에 단체장이 또 누가 되느냐가 또 관건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재협약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요. 재협약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현 정부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저희가 새로운 정권을 창출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더 수월하게 재협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재협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심상환 의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했고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원님께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유한규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데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업 간의 이제 협약이라다 보니까요. 또 국제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라면 어떤 국회의원이든 어떤 행정력, 정치력을 통해 가지고 서로 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몰린사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독소 조항이라고 그러죠. 우리 MDA 상에 강원도가 너무너무 피해가 많다는 그런 계약 내용 중에 여러 가지를 좀 더 우리 강원도에서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했죠. 협상을 좀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답변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정권이 바뀌던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강원 1년 후에 우리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가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레고랜드라든가 알펜시아의 활성화, 레고랜드의 또 활성화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기 한 7천억까지 5,800억 정도 레고랜드에 투입이 됐는데 그걸 매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이 저희들이 레고랜드 놀이시설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도의원 46명이 거기까지는 천천히 집어내지는 못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좀 어렵다고 보고요. 재협상은 그거는 차후에 도지사가 행정력으로 해야지 되는 것이지 앞으로 레고랜드가 운영상에 강원도의 행정에 아마 필요한 것도 더 많을 겁니다. 거기서 협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면 멀리다가 과연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가를 아마 강원도민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MDA 협약서상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차장을 4,000대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 이제 강원도비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4,500이면 지금 원래는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350억 갖고 한 2,000여 대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임시 주차장 하느라고 저희들 한 90억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임시 주차장은 말이 임시 주차장인지 거기에 컨벤션 센터를 지금 건설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 그랬어요. 일단은 강원도 개발공사에 하는 350억에 투입된 주차장 2,000대분은 하자. 그렇지만 지금 임시 주차장 할 것은 우리 멀린사하고 협상 좀 해가지고 춘천 인근의 주차장 부지를 좀 활용하는 방법으로 좀 하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결국 지금 우리 강원 도정의 의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실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강원도민하고 춘천 시민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사항이 계약사항에 지금 이 특수사항 자체가 명시가 된 거라고 한다면 현재 나와 있는 이 매출에 대한 부분 50년 무상임대 추가 50년 무상임대 한다는 이런 내용들 자체도 일반 시민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론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해서 시민들이 저희가 봐야 될 이 피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혹시 외부로 반출돼도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현재 이게 계약상에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MJ 적격사장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1,950억 정도 됩니다. 이게 강원 CBS에서 이제 자료를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지금 50년 임대하고 추가 50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정평가, 거짓 감정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강원도가 멀리 나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1,9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뭐 약속을, 협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든 그게 매몰비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레고랜드가 활성화를 시켜서 결국 그 강원도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 누가 해야 될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강원도지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다.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한 4년 동안 지금 먼저 알펜시아부터 레고랜드 유튜브 방송에서 취재를 했는데 강원도민들이 너무나 순진한지 감자먹은지 불러가지고 서울에 가서 하면 뭐합니까? 최문순이 앞에 가서 배화제비 잡아야 되는데 이런 만약에 개인적인 빚이라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라 빚이고 도 빚이니까 그런데 다음 선거에는 이런 사람들 틀림없이 내쫓아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유권자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시라고 믿고. 그건 알리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다음부터 토론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